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에 문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 혼인, 출산, 증여 공제에 대해서 뭐 활용하고 싶다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거나 부동산 실거래 소명, 자금 출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혼인, 증여 공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네. 뭐 올해부터는 진행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증여를 받으시면 되는데, 과거에 증여세 등이 부담돼서 차용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질문이 많으신데,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혼인 전후 2년을 적용을 해주다 보니까 과거에 차용증을 써서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혼인 전 2년의 기간에 해당하니까 증여로 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네네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은 일단 안 됩니다. 아니, 질문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짧아. 이게 왜냐면 법에 명확하게 2024년 이후에 증여한 것들만 적용되는 거라서, 물론 혼인하고 과거 2년으로 따지면 24년 뭐 1월에 결혼했다고 치면 뭐 23년, 22년도 되겠지만 그건 적용이 안 되고 24년 이후부터 증여한 것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채무 면제도 증여에 해당을 하잖아요. 네네. 기존의 차용증에 대해서 채무 면제로 올해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아, 위험해요? 네. 왜냐면 정확하게 모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되니까 그때 증여가 아니라 채무 면제로 증여로 해서 이번에 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비틀어서 이제 답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 법에 이제 여러 가지 해당되지 않는 증여가 있는데, 일단 이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 주제에서 중요한 거는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법 조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괜히 적용해서 혼인, 출산, 증여 공제로 넣어버리면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사후에 고지가 나올 거예요. 이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추징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의 증여는 출산, 혼인 관련 증여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답이 없어요? 왜 찍고 있죠, 이거를?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되는 거는 24년 이후에 증여하는 것부터, 그리고 채무 면제 같은 건 안 되고 금전이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면 24년 이후에 금전을 증여를 해서 받으시고, 이 받은 거에 대해서 혼인, 출산, 증여 공제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이 받은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는 간섭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시는 거는 해볼만 한 것 같고, 이게 귀찮다, 그래 그냥 나는 채무 면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에서 중요한 팁이 또 딱 나왔네요. 아, 역시 세무사님 대단하십니다. 시간차 공격을 딱 얘기하시네요. 시간차 공격이라기보다는 법문구에 맞는 제대로 된 증여를 하시라는 거죠. 아,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네. 더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세무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세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